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좀 버틸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네. 솔직히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움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직업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항상 뭐 일정하게 일이 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뭐 재정적인 거 아니면 건강적인 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딴 거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갖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은 솔직히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정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들을 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좀 나아가야 할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요, 그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신 귀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카페 이음을 운영하고 계신 신영욱 목사님, 그리고 탈북민 박윤희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신데, 저희가 또 듣기로는 목사님과 탈북민이신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예, 고용인과 그 피고용인,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저희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자 삶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제가 카페 이음의 형식적인 사장, 대표이사로 있고 우리 박윤희 씨가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단순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우리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이제 목사님이면서 또 카페 사장님, 뭔가 이게 독특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카페가 이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처럼 뭔가 독특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떤 곳이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네. 인천의 남동구 논현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한 2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곳에 다 흩어져서 살고 계시지만,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탈북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과 어떻게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 4년 전에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카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카페 하면 그래도 조금은 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소할 것 같은데, 카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계기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탈북민들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모셔놓고 강의도 하고 또 현장 실습도 다니고 그러면서 단순히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한두 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려움을 겪으면 차라리 이분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터라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교육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한 거와는 좀 다르게 교육은 교육에서 끝나고 그것이 현실과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카페를 하신다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육생들을 데리고 거기를 한번 현장 실습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정말 북에서는 이 카페라는 것이 생소한 문화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적응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커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오히려 잘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카페 이음에서 일하고 계세요. 박윤희 씨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함께 일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지금 거주지 배정받은 건 경상북도 안동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맨 처음 접하게 된 일이 카페였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그 나름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대인관계가 많아야 빨리 정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인 자체가 이렇게 영업적으로 하는 걸 좀 원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자꾸 호감이 생기고 되고 꿈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나도 앞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카페 같은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적성이랑 아주 잘 맞는 길을 네. 선택을 하셨네요. 자, 우리 통일 북소리 팀이 이 카페 이음 두 분도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 다녔습니다. 뭐 커피를 만들어 파는 카페일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인천 남동구. 그곳에 통일을 준비하는 삶의 터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인천 노년 역사에 자리 잡은 이음이라는 예쁜 이름의 카페. 일반 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곳엔 아주 특별한 무엇이 있다. 남과 북을 잇는다는 뜻의 카페 이음에서 바리스타를 꿈꾸며 열심히 일을 하는 탈북민 박윤희 씨. 바로 이곳은 탈북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열정의 공간이기도 하다. 커피를 만드는 모습이 꽤나 익숙한데 벌써 남한에 온 지 5년째인 박윤희 씨는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지금 이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음에 힘든 부분이 취직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언어 거기가 좀 가장 힘들었고요. 한국에 입국해서 처음으로 배운 일이 카페 일이었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하고 제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됐고요. 제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이 드시고 맛있다고 할 때 제일 기뻐요. 취직이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신영욱 목사님. 목사님은 오랫동안 인천 지역 탈북민들의 정착과 취업을 돕는 일을 해오셨다. 저쪽 부평의 세림병원에서 일일 찻집을 해. 일일 찾지? 쿠키 대접하고 좀 이제 그럴 예정이거든. 이쪽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20개 가지고 온 거예요. 쿠키 요즘에 좀 통일을 품고 있는 공간. 이음 카페를 구석구석 챙기시는 목사님. 이 카페 사역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서 우리 직원 중에서 이제 독립해서 카페를 좀 차려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내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립을 시키고 또 그 자립해서 나간 사람이 주변에 있는 탈북민 동포들을 같이 어울려서 그것을 키워나가고. 카페 한쪽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세미나실이다. 이곳은 탈북민들을 위한 부업 및 창업 교육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지역 내 탈북민과 남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 이름 이음의 취지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북한에 관한 것이라면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은 신 목사님. 통일은 우리가 그냥 소원하고 아니면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같은 일을 해가면서 정말 통일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들을 해보자, 함께 살아보자 그런 삶의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갖고 보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어떤 일이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 목사님. 그런데 카페로 누군가 찾아왔다.
KTN 목사님 좀 만나고 그러느라고 겸사겸사 또 목사님도 한번 뵙고 뵙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하고. 통일 한국을 꿈꾸며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향산 농업의 대표님. 사실 지난 8월 신 목사님은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이다.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계속 사역을 해나가시는 목사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의 마음이 바쁘기만 하다. 몸에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서 들어놓여 있는데 이게 한 10년, 난 10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동안 해온 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겨우 나는 이제 조금 눈을 뜨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사람 키우는 일이 금방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남북 관계도 이어주는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업을 하다 뒤늦게 신학을 하게 된 신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잘 알고 있다. 언제나 탈북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는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일하시는 신 목사님. 내년 초 되면 저희들이 인천에 있는 2개의 하나센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또 통일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수요자 입장에서 탈북민들을 그동안 10년 가까이 그분들과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차원 그런 바탕 위에서 그분들을 섬기게 되면 그분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온 신영욱 목사님. 그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카페 이음을 꾸려가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작은 씨앗을 키우며 때로는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따스한 햇살을 쬐기도 하면서 그래서일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햇빛 같은 환한 웃음이 신 목사님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다. 언젠가 북한 땅에서도 카페 이음을 만나게 되기를 마음 모아 기대해본다. 네. 인천 남동구 논현 역사에 위치한 카페 이음에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카페 이름이 신기하게도 이음. 네, 이음이라는 건데 혹시 거기 이음이라는 걸 지으실 때 어떤 의미 같은 걸 두시거나 발행 같은 게 혹시 있으셨어요? 이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잇는다는 뜻이지요. 우리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된 지가 내년이면 70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분단돼 있지 말고 서로 합해져야 되는데 합해지는 게 갑자기 합해지는 게 것이 아니라 우선 서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영호남이 갈라져 있고 여와 야가 갈라져 있고 이념적으로 뭐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이제 이런 단절되고 분절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이 분절된 것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요. 카페 옆에 보면 세미나실이 있다는데 그 세미나실에서 뭐 통일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다양한 일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카페는 카페대로 또 논현동에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작은 센터 공간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센터와 카페를 좀 합쳐보자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이제 그 장소로 옮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센터를 없애고 그 카페 안에 그 세미나실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인천에 오시는 분들은 뭐 예외 없이 거의 저희
카페를 다녀가십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하나센터와 협력을 해서 거기서 초기 정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착 교육도 시키고 또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부업 교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다용도 공간으로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명이 남한 사람들도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거죠? 아유, 할 물론이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그렇죠? 네. 아까 보니까 뭐 북한 돈도 걸려 있고 뭐 북한에 대한 자료도 참 많이 모아놓고 계시고 참 이 북한 탈북민들과 또 이 북한 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 이 통일을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실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단순히 이게 어떤 이념이나 정치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거대 담론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리 거대 담론을 내세워도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울에서 보면 변두리죠. 변두리인데 그 변두리지만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마침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작은 일이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같은 탈북민이니까 진짜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참 진짜 못나게 굴다가 이제 영접을 하고 했는데 혹시 박윤희 씨는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정확히 제가 중국에 와서 산 지가 10년 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도중에 2002년에 강제 북송을 당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쁜 시기가 저한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때는 제가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여러 번의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에서 다시 강제 북송 당했다가 다시 탈북을 합니다. 제가 똑같은 해에 다시 탈북을 해서 그다음에 그때는 연변지구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너무 위험해서 그쪽에서 살 수가 없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긴장감이라는 게 100배로 더 생겼어요. 제가 잡혀왔다 다시 오니까. 그러면서 먼저 제가 그 중국에서 청도 상해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를 나는 그때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근데 어머니를 우리가 과연 살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땅에선 그 누구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도 없었고 오직 살자면 본인이 노력해야 될 것만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고 우리를 안아줄 사람은 과연 하나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제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거기 조선족 교회가 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기 가니까 조선족 교회가 하나 있던데 어머니가 한번 그곳에 나가보세요. 거기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속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어머니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금식 기도, 심야 기도 진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국 입국할 때까지 열심히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도 한국에 입국되고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국경을 넘는 검명까지 그 지역 분들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한테 어머니하고 언니를 검명 지역까지 같이 하게끔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언니는 안전하게 거기까지 도착하게 됐어요. 정말 부르짖는 자에게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윤희 씨가 하나님과 만나고 또 어머니도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한국에 오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또 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근데 참 감동적이고 참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목사님께서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한 3달 전에 갑작스럽게 그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초기에 발견된 게 아니라 발견하고 나니까 거의 말기 이게 다른 이제 대장에서 간까지 전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참 그대로 놔두면은 뭐 1년을 채 못 살 정도로 이제 그런 기간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수술이 잘 끝나고 뭐 대장 전체를 다 드러내고 간 일부와 담도까지 제거하는 아주 큰 수술인데 이렇게 건강을 지금 회복하고 있고요. 지금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루하루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통일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을 또 맡으셨다 그러는데 인천에 하나 센터가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다른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에 맡았다가 그 후에 다른 또 복지기관에서 또 맡았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일을 맡아서 하실 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한테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라서 다른 때 같으면 뭐 두말 없이 얘기를 했겠지만 참 나름대로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드는데 이걸 맡아야 되나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른 분들이 맡으실 분들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맡기시는 건가 보다 그러고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계산이 있지요. 하나님이 일 맡겨놓고서 나를 데려가시겠는가 그런 계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고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운영하시면서 또 통일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음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목사님이 그 소망하시는 꿈 같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교회에서 놓고 왔을 때 하나님께 꼭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라든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북에서 주체사상 이런 사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던 그런 분들에게 한국 교회가 너무 교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의 이쪽 남쪽에서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2만 7천 명의 탈북자 중에서 약 70%, 67%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의 경제에 아주 크나큰 활력소로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베트남 정부가 그 보트 피플들을 국내로 초빙을 합니다. 당신들이 외국에서 배워온 그러한 기술과
경험과 지식을 이 통일 조국을 위해서 써달라, 기여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보트피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북한에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해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탈북민들의 그러한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정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믿음, 신앙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북한의 복음화도 멀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쪽 투 트랙으로 저는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윤희 씨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정착하고 있는 롤모델 같은 그렇죠. 그런 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뭐 탈북민들이나 탈북자들 가져오시고 아니면 오셨지만 오랫동안 정착을 못하고 계신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하면 네. 진짜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네. 네. 평소에 이 얘기 진짜 해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계속 남아요 이게 네, 이 영상이. 고향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첫째로 건강 문제예요. 일단은 본인이 아픈 건 신경을 못 쓰게 돼요. 왜냐하면 북쪽에 남겨준 가족하고 형제들 생각하면 내 혼자 잘 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단은 돈에 막 눈이 어두워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는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벌어서 하나라도 벌어서 보내줘야 나만의 북한의 가족들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생각으로 해서 앞에 당장에 주어진 돈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선 본인이 건강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돈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프시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이 쓰러지면 북에 있는 가족을 못 떠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 아프시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본인의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우리 다 같이 정착 잘합시다. 진짜 엄마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보현 씨 울어요. 저거를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골프장에서 돈 벌겠다고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갔던 게 낫네. 씨도. 그때 들었으면. 참 하나님 앞에서 버둥버둥거리면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 만나고 또 참 정착하면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씩씩하게 잘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목사님 뵈면서 그런 느낌 들어요. 그냥 성실하고 충성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목사님 편찮으신 가운데에도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일도 많고 기도 제목 또한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금 윤진 씨가 그 같은 탈북민들에게 건강 좀 네. 챙기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뭐 당면 목표는 우리 윤희 씨를 비롯해서 우리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을 독립시키는 것이 제 첫 번째 바람이고요. 그것만 가지고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더 이것을 카페를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면 정말 북에서 오신 분들 몇십 명 아니면 남동공단에서 한 200~300명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훈련하고 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목,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 들을지 모르겠는데 카페 지금 운영이 잘 되나요? 돈이 좀 많이 벌리는지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4년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그 자영업이 마찬가지지만 3년을 버티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3년을 버티는 게 50%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4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운영이 잘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적자인데 단 한 번도 흑자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별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이거를 지켜내 주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는 한 이 일을 계속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단서는 제 마음도 변해지지 말아야 되겠죠. 박윤희 씨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저한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는 꿈이 있으니까 꼭 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탈북민들 중에 독거노인들 엄청 많으세요. 네,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 위해서 뭔가 제가 그 사람들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애들 혼자 온 애들도 있어요. 부모 없이. 네, 그런 애들 돕고 싶습니다. 그래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용우 목사님, 또 통일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착해서 살아가는 우리 박윤희 씨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참 항암 치료 받고 계시다는 신 목사님에게서 정말 놀라운 평안함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지만 그것들이 참 인간이기에 불안하고 초조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은 맡기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인생이지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또 윤희 씨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참 사실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저 분단, 38선이 무너져야 통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먼저 통일을 준비할 게 진짜 많구나. 독거노인분도 많이 계시다 그러고, 혼자 온 아이도 많다 그러니, 참 이 겨울에 우리가 참 돌봐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로 좀 가슴이 설레고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인천에서 또 이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천 찾아가면 이음으로 저희들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